좁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감사합니다. 또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성 감사합니다. 저희 실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남자 실장님. 연극 배우 출신입니다. 어느 날 실장님이 저희가 차에 이동하면서 저희 수업을 좀 합니다. 자기가 스피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랑 실장님들이 서로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건 좋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최근에 해줬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연기학원의 강사입니다. 연기학원의 강사,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시간에 오전에는 연구소에 와서 이제 운전하고, 그리고 뭐 연구소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연기학원에 가는데요. 그래서 한번 갔는데 입시반에도 있고 초등학교 애들도 있고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시생이나 고등학생들을 할 때요, 현대무용이나 연기를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떤 선생님이냐면 꼭 타이즈를 입고 오라는 선생님이 있대요. 뭘 입고 오라고요? 타이즈. 타이즈인데 아주 민감한 애들입니다. 중고등학생. 이제 뭔가 몸이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이제 그 시점에 타이즈를 입고 오라고 하면 학생들이 세 종류로 나뉜답니다. 첫 번째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야, 이렇게 선생님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음 주부터 타이즈 입고 와. 타이즈 안 입고 오면 연습 못해. 다 타이즈 입고 와. 위아래로 하나 된 거 알지? 그거 이렇게 그거 레슬링 같은 거, 그 빠떼로 할 때 입는 거 알지? 그런 것만 입고 와. 검정색. 그러면은 세 종류의 학생이 생기는데 첫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네 하고 바로 입고 오는 학생이 있어요. 다음 주에. 두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아, 싫어요. 선생님, 저 타이즈 못 입겠어요. 완전 쪽팔려요. 그리고 남자애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이즈 입어요? 그렇게 하고 계속 안 입다가 어느 날 입고 오는 애가 있대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학생이 있을까요? 어떤 학생일까요? 세 번째 학생은 절대 안 입는다. 그럼 선생님 뭐라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너 왜 타이즈 안 입고 왔어? 이렇게 하면 수업 못해? 그러면 이제 학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만둡니다. 확신을 갖고 얘기하시네요. 자, 그 손 한번 들어서 표시하시죠. 내가 입시생이다. 나 입시생이에요. 현대무용도 배워야 되고 연기도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타이즈 입고 오라고 해요. 근데 딱 이런 구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나는 타이즈 그냥 선생님이 입고 오라고 하면 바로 다음날 사서 입고 오겠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케이. 우와, 의외로 남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저씨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중고등학교 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아저씨는 뭐 두려울 게 없으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서로 좋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난 처음부터는 안 입겠지만, 입으라고 그러면 몇 주 지나서 입겠다. 다섯 번 감사합니다. 난 그 학원 옮기겠다. 세 분. 마이크 한번 잡으세요. 타이즈 선생님 왜 안 입으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안 입으시겠어요? 아니, 입기 싫은데 굳이 입으면서까지 다니진 않겠습니다. 입기 싫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학생은 어떻게, 왜 안 다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몸무게가 거의 한 100kg 나왔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지금 다이어트 많이 하신 거죠? 지금 한 78kg 나갑니다. 엄청 다이어트를 하셨네요. 마지막 선생님, 난 절대 안 입겠다.
마찬가지로 있기 싫은데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학원이 여기뿐이냐.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들도 저희들도 거의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입는 애들이 그래도 한 40%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물어보니까요. 근데 좀 몇 번 하다가 애들 분위기 좀 되고 다들 있는 것 같으면 나 입겠다가 한 3, 40. 절대 안 입니다. 학원이 여기만 있냐. 다른 학원 다니겠다. 라는 친구들이 한 20% 전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늘 비슷한 것 같아요. 물어보면. 그런데 선생님이 왜 타이즈를 입으라고 한 걸까요? 왜죠? 수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요? 대중 앞에 서는 연습. 오케이, 좋습니다. 몸매 좀 보려고. 개인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몸매 좀 보려고. 아주 솔직한 얘기네요. 자, 연기할 때는요, 무대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남에게 뭔가를 전하거나 남을 감동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교주하고 사기꾼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둘 다 말을 매우 잘한다는 겁니다. 네. 교주랑 사기꾼은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사기꾼은 지가 한 말 지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연기입니다. 그쵸? 근데 교주는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믿습니다. 진짜 자기도 믿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기꾼 아니에요. 진짜 자기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사기꾼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파는 겁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근데 교주는 어떤다고요? 자기가 하는 말 다 자기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돼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사업이 잘 되려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것만 얘기해야 그 사업 잘 돼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믿지 않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걔네들은. 그리고 그 사업도 안 됩니다. 뭔 사업을 하든. 내가 한국에 와서 음악으로 나 이제 지휘자로 나 새로 자리를 잡고 싶어요. 근데 본인을 믿어요? 네. 믿는다는데, 네. 그러면 요만큼 믿는 만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네, 저 믿습니다. 제가 잘 될 걸. 아니면 전 제가 잘 되고 싶습니다. 강렬하게. 그러니까 믿든지 강렬하게 소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강렬하게 사랑하든지. 믿지도 않아요. 소망하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되게 간단해요.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바라보거나 원하는 소망도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기에 대한 그 되고 싶어 하는 그 소망, 이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걸 처음 보는 게 타이즈 입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몸을 봐야 돼요. 지금 내 몸이 내가 연기 배우를 하기에 살이 쓸데없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설경구 같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할 때 그 역할에 맞게 살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찌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날씬해져라 이 말 아니고요. 어떤 배역에 맞게 내가 맞는지 내 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타이즈 입고 구체적으로. 근데 보기 싫은 거예요. 네. 한 입시생 애가 고3인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타이즈 입고 와. 그런데 안 입고 오는 거예요. 너 안 입고 오면 레슨 안 해줘. 타이즈 입고 와. 그랬는데 얘가 이제 그날 타이즈 입고 왔어요. 이제 입고 온 게 아니라 들고 온 거예요, 가방에. 그리고 이제 너 빨리 갈아입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탈의실 가서 갈아입고 연습실에 왔는데
30분 동안 계속 울더래요. 타이즈 입고. 왜 울어? 배우 할래가. 허벅지가 두꺼워가지고요. 아이씨. 그 여자애는 자기 허벅지 두껍다고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절대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뭐 어떤 옷 입을까요, 주로? 박스 옷이나 잠바. 이렇게 펑퍼짐한 잠바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잠바 입고 연기 연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무슨 잠바 입고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죠. 가수 중에 신발 벗고 노래하는 가수 있습니다. 이은별이요? 이은미. 그 사람 왜 신발 벗고 노래할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열정을 쏟기 위해서. 또요? 계산. 네? 하나의 계산 아니? 하나의 계산. 계산. 개성? 아, 개성. 오케이, 좋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영어, 노스페이스. 죄송합니다. 잠바 사러 가야지. 오케이. 자. 다른 분 또 뭘까요? 무대와 만나고 싶어서. 어쨌든, 명확한 정답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느낌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 벗고 무대에 서는 사람의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쓸데없는 어떤 뭐 내 포지션, 뭐 내 나이 이런 거 말고 누구로 쇼부를 내겠다는 겁니까? 자기로 쇼부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로. 어느 대학 나왔는지 말고, 아는 사람 누구 있는지 말고, 누구로 쇼부 내고 싶다고요? 나로 쇼부 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쓸데없는 거 다 벗어버리고.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엄청나게 힘 있는 여자죠. 네. 그리고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그게 계산이면은 뭐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런 분 같진 않더라고요. 그분 노래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대에 서고 싶다면,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뭐로 갈아입어야 할까요? 타이즈 입으셔야 합니다. 타이즈 입으셔야 됩니다. 꼭 타이즈 입으셔야 돼요. 네. 잠바 벗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자기를 보죠. 그렇죠? 네. 타이즈를 입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잠바 입고 사시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그 마음의 잠바를 걸치고 사실 겁니까? 그러면 절대 무대에 적합한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 무대가 어떤 무대든 우리가 원하는 무대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무대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도 일종의 무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타이즈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동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 보고 막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고 막 깜짝이야 씨. 이렇게 여자들 보고 막 깜짝이야 씨. 그런 여자들은 거울을 자주 봐요. 차만 봐도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 이렇게 거울 차 보고 차에 이렇게 막 보고 그 안에서 사람 나오니까 깜짝이야 쪽팔려 씨 막 그리고 도망가고 막 윈도우에 비치는 모습 보고 어떤 여자분들은 그 거울 항상 사무실 책상 위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실공주 거울 같은 거. 수시로 봐요. 수시로. 네? 수시로 보고 막 감사하고 막 감사해. 진짜 어렵고 힘들다가도 거울만 보면 힘이 나네 그냥. 그런 사람 주위에 있죠? 주위에 있어요? 네. 저 소개시켜 주세요. 정말 만나고 싶네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맨날 감동만 받지 않아요. 보통 타이즈를 입고 거울을 보면 뭘 받을까요? 충격 받습니다. 충격. 내가 배가 이렇게? 내 배가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충격 받으신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네.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다이어트 근데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포프리 오기 전에 한 6개월 전만 해도 한 5kg 나갔습니다.
어떻게 다이어트 아니, 하시나요? 이제, 거울을 보면 밑에가 안 보였거든요. 내 자신이 안 보였거든요. 아,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킬로 체중 감량하신 거세요? 지금, 정확히 지금 어저께 달아보니까 78kg 나가더라고요. 달아봤다라는 건 고기 근 달아봤다라고 하는 건데 재봤다가 아니고 애니 허리 괜찮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달고 나갔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허리가, 허리가. 제가 40을 입었습니다. 지금 몇 입으세요? 지금 34 있습니다. 6인치. 그리고 제가 처음 청바지 태어나서 입었습니다, 오늘. 그전엔 주로 어떤 바지 입으셨어요? 저 이태원과 사 입었습니다. 아, 이태원에서 그 크게 파는 네. 거 그런 거요. 그 청바지 어저께 산거 처음 입고 나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누구에게는 별일이 아닌 거지만 누구에게는 청바지 입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소원이고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아지려면 충격받아야 됩니다. 예. 충격 보고 뭔가 쇼크 당하고 때로는 쪽팔릴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아무튼 충격이죠. 충격. 아니면 누가 나를 그런 어떤 눈빛으로 쳐다봤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봐서 야 이거 이렇게 계속 가서는 이거 안 되겠다. 아 뭔가 좀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꼭 두 가지를 당하게 될 겁니다. 충격도 받고요. 감동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마음의 타이즈를 입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삶의 좋은 배우가 되고 싶다면 타이즈를 입고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난 지금 어떤 모습인지. 네. 너무 잠바만 계속 입지 말고요.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인데 그래도 우리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처음 나온 분들 소개 한번 하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이 포프리쇼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계기는 지난달쯤에 제가 이제 투잡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김창욱 소장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포프리닷컴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고 이제 현장에서 좀 제가 함께 이거를 좀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오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듣고 어떠세요? 타이즈랑 본인이랑 연관 있으세요? 타이즈요. 타이즈.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타이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제 본업인 디자인 일을 하든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고객을 만날 때 정말 나의 그 본 모습, 그러니까 실생활에 녹아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게 오히려 반응이 좋고 예, 더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은 완벽한 몸매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남자가 얼굴이 예쁜 여자랑 산다고 그것이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남자들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요, 완벽한 몸매를 원할 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몸짱이에요. 다 식스팩 있고, 얼굴 요만하고, 예? 쭉쭉 빵빵이고. 그러면 도대체 드라마가 될까요? 드라마는 되지 않습니다. 예.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주도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누가 주인공이냐면 보통 주인공은 주도적으로 사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엑스트라는요, 자기 것 때만 딱 하고 그냥 빠져버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평생 주인공이 될 수 없고, 주인공이 안 돼도 주도적으로 살 수 없어서 삶이 꽤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인정이라는 거죠, 인정. 타이즈 입고 인정을 해야지 내 모습으로 합니다. 안 그러면 꼭 뭘 가릴 거를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목소리하고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 얘기처럼 그게 언어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보편적 언어를 다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가짜 목소리를 쓰고 있다는 걸. 저 사람 저거 강의 쇼라는 걸. 저건 가짜야. 저건 강의를 위한 강의야. 저건 공연을 위한 공연이지 저 사람에게서 온 거는
아니야. 라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타이즈를 입고 인정하는 데에서 그 사람이 딱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본대로. 아프리카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코뿔소들이 여기에 있는 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고 코뿔소 이렇게 옆통수에 구멍이 이만한 게 나 있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코뿔소가 이렇게 죽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코뿔소를 죽일 수 있는 게 아프리카에서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코뿔소다. 두 번째는 외계인이다. 세 번째는 코끼리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숲에서 계속 그걸 보는데요. 범인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코끼리. 야, 이거 방귀대장 뿡뿡이처럼 엄청 순수하시네요, 조리 선생님. 오늘 청바지 처음 입은 날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분 완전 업됐습니다, 선생님. 맞아요. 근데 코끼리가 죽인 게 충격적인 게 아니고 코끼리가 그 전에 한 행동이 충격적인 거예요. 코끼리가요, 교미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암컷 코뿔소한테. 코끼리가. 수컷이요, 이제. 처음 발전기를 맞이한. 그래서 막 이렇게 교미를 하려고 그러니까 암컷 코뿔소가 이렇게 몇 번 치웠어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화가 나나 소리를 막 크게 내고 귀가 되게 아프리카 코끼리는 크거든요. 이걸 막 팔락거리더니 자기 성능을 자기가 못 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상하로 코뿔소 옆으로 가서 이걸 그냥 이렇게 콱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다리로 뼈를 이렇게 딱 우그러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막 화가 안 풀려가지고 애가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동물 생태학에서 이런 일이 한 번도 발표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를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 잠실에 사는 코끼리들이 있었는데 이 코끼리들을 수십 년 전에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됐었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코끼리는 무슨 생활합니까? 단체 생활. 저 무리 생활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단체 생활. 동기야, 잘하자! 그렇죠. 단체 생활입니다. 포프리는 단체 생활입니다. 한 명이라도 팀은 안 됩니다. 어쨌든, 토끼리는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단체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무식하게 어떻게 했냐면요. 얘네 단체를 다 가지고 와야지 얘네가 새로운 땅에 가서 잘 살지 않겠어요? 원래 새로운 땅에 가면 더 힘든데?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때 당시에는 큰 코끼리를 안전하게 마취시키고 이동할 만한 그 장비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데려가야 합니까? 네? 우두머리만 데리고 가면 다 쫓아오게 돼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자, 물론 이제 우두머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우두머리를 사람이 이렇게 코끼리야 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코끼리가 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뭘 써야 돼요? 마취제를 싸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큰 코끼리를 마취할 것과 그런 게 잘 없어서 새끼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무식하게 총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새끼 코끼리가 있는데. 그리고는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흑백으로. 어미 코끼리랑 아빠 코끼리를 쏘고 그 자리에서 새끼 코끼리가 도망갈까봐 새끼 코끼리 다리에다가 쇠를 고리를 해서 어미 코끼리 다리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코끼리 살을 거기서 떼더라고요. 코끼리 고기를 먹으려고요. 상아를 빼내고. 근데 그거를 아이가 봤어요. 새끼 코끼리가. 근데 그 눈빛이 거의 이거는 코끼리가 영물이랍니다. 예. 제사 같은 짓도 하고 죽은 동료의 거기에 와가지고 코로 시체도 막 이러고. 그리고는 이제 그 걔네들만 옮긴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이렇게 얼추 지금 이렇게 어른이 없고 애들하고 비슷한 또래 애들하고 거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여기에서 뭐하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위기 관리 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폭력성과 변태적인 성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다 나타난 거예요.
변태적인 폭력성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는 다른 종에게 시도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 코끼리의 그런 해석할 수 없는 그 종과 종을 넘어서는 그런 희한한 행동과 폭력성은 결국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폭력성은 누구의 폭력성으로 온 겁니까? 부모로 폭력성이요? 오케이. 사람의 폭력성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부모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 애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40대, 50대, 60대 중에서 좋은 아버지의 상을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40대, 50대, 60대 아버지들이 나쁜 놈이라서 애들한테 그렇게 잘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예, 본 게 없는 거예요. 본 게. 예. 그런데 뭐 들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근데 그건 안 되거든요. 인간이 극단적일 때는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은 이거 지금 보는 겁니다. 그 실존을, 어떤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다는 것은. 그래서 듣는 거는 중요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요. 외국에 가보면 왜 외국에서 명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네 건물 가보세요. 어렸을 적부터 다 본 게 그거예요. 네. 어렸을 적부터 본 게 미술관이고 어렸을 적부터 본 게 그런 건축물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노래로도 나오고 춤으로도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오고 일상의 디자인 제품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배운 게 별로 없고 그걸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나 학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들어갈까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즐기는 자를 따라하기가 어려운 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아지려면요, 저희도 봐야 합니다. 저희도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들어야죠. 그래야 세대의 나쁜 고리를 끊고 지금 세대부터 그 다음 세대로는 좋은 걸 넘기겠죠. 근데 여기에는 꼭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만큼의 의지라도 꼭 의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거 봐야지. 좋은 거 들어야지. 그리고 좋은 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고리를 끊고 회사에 더 좋은 단계나 가정에 더 괜찮은 단계나 아니면 개인의 더 괜찮은 곳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척 강의가 진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강의, 포프리쇼 50몇 회가 지났는데 처음입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혹시 마음에 어떤 게 딱 있다면 그거 갖고 우리 마음에 느낀 대로 한번 삶을 실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하신 것처럼 다이어트 하시는 그 열정으로 하면 세상에 안 될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네. 내 몸에서 무언가를 떼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입으신 청바지는 저희들이 입은 청바지 중에 가장 멋진 청바지 같습니다. 저희 모두 우리 선생님처럼 우리 몸에 쓸데없는 거 떼내고 타이즈를 네. 타이즈. 저희한테는 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하면서 오늘 쇼를 마치시죠.